좋은 친구 MBC. 창밖 풍경이 주는 감동에 젖은 적 있으세요? 우와. 책을 읽다 문득 바라본 풍경이 선물한 청량감을 느껴본 적은요? 돈으로도 살 수 없어 기쁨 충만한 숨겨진 뷰를 찾는 전주 여행, 시크릿 뷰 인 전주, 함께 가시죠. 전주천 따라가면 만나는 첫 번째 시크릿 뷰. 전주 여행 많이 했지만 이런 시크릿 뷰는 처음일걸요? 우와, 여기 안이랑 밖이랑 분위기가 완전 다른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와,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들어오니까 쫙 하고 자연이 열리네요? 저희 전주에 위치한 뷰 맛집 카페인데요.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이 멋진 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멋진 뷰를 통창으로 즐길 수 있다니. 전주 도심 한복판에서 만나는 뷰 맛집, 이 힐링 어쩌죠? 우와, 물도 흐르고 좋다. 이 뷰를 가리는 것 없이 옥상에서 100% 눈으로 즐겨볼까요? 이렇게나 멋진 곳이 있다니. 전주천에 비친 하늘, 그 뷰를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장소가 있습니다. 와, 사장님, 저 1, 2층 보고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옥상 공간도 있네요? 저희가 전주천과 삼천천이 만나는 두물머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높은 곳에서 멋지게 관람하시라고 3층도 개방해놓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곳이 되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선시대에 그 이경동 선생이라고 높은 벼슬 지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노년 시절에 낙향하셔서 시간을 보내신 곳이에요. 맛있겠다. 뷰는 눈으로 담고 빵은 내 안에 담고 예쁜 빵을 보면서 또다시 안구 정화가 되는데요. 고운 빛깔 음료와 맛있는 디저트는 뷰를 2배로 즐기는 방법이 되죠. 메뉴 나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브라타 루꼴라 샐러드인데요. 과일은 제철 과일이 올라가고 있어요. 위에는 브라타 치즈가 올라가고 있어서 같이 곁들여 드시면 맛있습니다. 와, 풍경도 너무 멋진데 음식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금상첨화인데요? 클레오파트라가 사랑한 무화과 한입. 음식은 사람의 기분을 바꿔주는데요. 보기 좋고 맛도 좋아 오늘 하루 여러 번 감동하게 됩니다. 우와, 치즈를 이렇게 통째로 먹을 수 있다니. 오! 모든 것이 스페셜한 행복한 날이네요. 여기가 저는 뷰만 맛집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음식까지도 맛집이어서 힐링 그 자체인데요? 천변 뷰로 힐링하고 다음 시크릿 뷰를 찾아볼까요? 전주 도심의 길 따라가면 만나는 두 번째 시크릿 뷰는 책과 관련이 있다. 도대체 어디죠? 힌트를 주자면 책 너머 보이는 저 풍경, 저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뷰가 탁 트인 데서 책을 읽으니까 술술 읽히는데요? 책의 도시인 전주에서 독서하기 좋은 곳? 바로 도서관이죠. 묵묵히 곁을 지키는 친구 같은 도서관. 남녀노소 도시민들에게 휴식과 힐링,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생애 첫 도서관으로 어린아이가 만나도 손색 없는 여기는 그맘 도서관입니다. 두 번째는 가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녀본 도서관 중에서 어린 아이가 볼 수 있고 애들이 4명 있는데 여기 오면은 책도 너무 많고 집에서 안 읽는 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맘 도서관의 매력 이것뿐일까요? 도서관에서 미술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답니다. 책이 있는 곳에 미술이 있어 사람과 예술과의 거리를 좁히는 도서관인데요. 그림을 감상하는 것도 매력적인 뷰 포인트죠. 와, 제가 여기 이렇게 와보니까 미술관
도서관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저희 금암도서관은 1980년에 지어져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데 전주 시립도서관 중에 가장 오래된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리모델링을 거쳐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미술 전시도 하고 그리고 3층에서는 공연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목적으로 찾아주시는 그런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치가 상당히 좋거든요. 일상에서 책과 문화, 예술이 있는 금암 도서관을 둘러보며 반드시 가야 할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와, 3층에 이런 데가 있구나. 우와, 대박! 막힌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도시뷰. 옹기종기 모인 집들이 정겹습니다. 아까 도서관 안에서 봤던 뷰랑 이렇게 탁 트인 뷰를 보니까 와, 바람도 시원하고 너무 좋은데요? 도서관이 높은 언덕 위에 있는 덕분이겠죠? 세 번째 시크릿 뷰는 전주 사람들의 휴식처 덕진공원에 있습니다. 한옥으로 지은 연화정 도서관. 덕진 호수 한가운데 자리해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호수에 비친 햇빛에 반짝이는 윤술도 놓칠 수 없겠죠? 이 모든 풍경을 바로 내려다볼 수 있는 곳, 그곳에도 한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한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집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경관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기 예쁜 경치들이 있는데 저것은 우리 땅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 경치를 우리가 빌려와서 쓴다 해서 빌리 차자에 경치 경자에서 차경이라고 그럽니다. 현대 건축에서는 물과 그다음에 조명, 특히 야간 경관 조명을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저희가 베트남에 이제 그 한옥을 수출했습니다. 퀴로시에 있는데 그 정자에 야간 경관 조명을 이렇게 쐈는데 그게 어찌나 아름다운지 베트남에서 국제 관광지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변도 이렇게 예쁜데 낮과 밤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게 좀 기대가 되는데 저 오늘 한번 밤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밤이 되면 변신하는 매직. 놓칠 수 없는 덕진공원의 야간 경관. 사람 마음 흔들어 놓네요. 우와, 진짜 로맨틱하다. 낮에 봤던 한옥이랑 느낌 완전 다르지 않아요? 이 180도 바뀐 느낌이 빛과 조명 그리고 풀벌레 소리까지 어울려서 너무 좋은데요? 멀리 가지 않아도 이 세상의 좋은 뷰를 보며 인생의 달콤함을 마시고 조금만 걸어오르면 탁 트인 공간이 주는 개방감으로 세상에 시름도 있는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경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시크릿 뷰 인 전주 놓치지 마세요. 대구에 아는 사람은 다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당연히 일자리가 있으면이 가장 클 것 같긴 하네요. 상식적인 인구 밀도는 거기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축적해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대구에서 다시 한번 좀 출발을 하려는 살짝 약간 뉴턴 같은 자존심과 이 현실에서의 타협에서 좀 더 현실에 손을 들어주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을 벗어나 다른 환경에서 살아보고 다양한 경험을 겪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높이는 것. 서울행은 나도 가족도 긍정할 수 있는 결정이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말씀을. 처음에는 그랬다. 부푼 마음과 달리 정착해야 했던 곳은 한 평이 채 되지 않는 비좁은 고시원이었다. 아무래도 돈을 버는 목적이 지금 당장 쓰려고 살려고 이제
버는 것도 있지만 뭐 이걸 축적해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한 달 살기 좀 버거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보증금이 좀 꽤 세더라고요. 공부해야 되니까 잘 구할 수 있는 게 고시원 아니었나. 독서실 같은 느낌이 있고요. 좀 엄청 조용하고 뭐든지 다 이제 공용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방도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서울이라는 이제 그 공간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로 따졌을 때,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많은 사람들이 10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공간이 많이 비좁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점에서 고시원과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고시원에 산다는 게 별일은 아니다. 서울에 지, 옥, 고는 많고 그 수만큼 사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곳에서 우연한 계기로 한 아저씨와 말동무가 됐다. 아저씨는 처음에는 이런저런 자기 인생사를 이야기하더니 어느새 각종 힘듦과 푸념, 누군가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다 지친 나는 아저씨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레 멀어졌다. 고시원은 내부 싸움도 잦았다. 좁은 이곳이 서로를 예민해지게 하는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을 하다 원룸을 구했다. 어느 날 뜬금없이 전화가 울렸다. 나도 압니다. 내 이야기 더 들어주기 힘든 거. 그냥 이 말만 하려고 전화 걸었어요. 내 이야기 들어주기 싫은데 들어줘서 고마워요. 잘 지내세요. 그의 외로움이 전해져 마음이 저릿했다.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데 한 아저씨분이 말을 거시더라고요. 언제 저녁 시간 때 불러내가지고 같이 식사라도 하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젊은 시절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본인의 아들을 낳고 아들을 키우고 이제 다 장성한 아들 부부를 두고 이제 고시원에서 살게 된 어떤 사연의 이야기라든가, 고시원에서 겪고 있는 본인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아버지 세대의 보편적인 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아들을 키우고 사회로 내보내는 것으로 본인의 사회적 역할을 다 했으니까, 나는 사회적 역할을 다 한 나로서는 이제 고시원에서 이렇게 노후를 보내는 것 말고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지분이 없다라는 뉘앙스를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그 부분에서 일종의 동정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그런 내가 이 한국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나가서 맞게 될 어떤 미래의 한 단편이라는 인상도 많이 받았고요. 약간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을 키우고 싶은 입장이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마치 저도 약간 좀 전망이 어둡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 듯한 느낌이 많이 받았던 그런 영향에서 조금 감정적으로 멀리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건 조금 엄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당연한 일 같으니까. 나는 서울살이에 금방 적응할 거라 생각했다. 취업도 했고 자취방도 있으니 곧 안정감을 얻을 것 같았다. 하지만 엄마의 집이 수도권에 있지 않아서 생기는 아쉬움은 여전히 나를 따라다녔다. 어느 날 우연히 한 수업에서 같은 대구 사람을 만났다. 그것도 같은 학교, 학과 출신. 반가웠다. 우리는 실컷 걸으며 떠들었다. 헤어질 때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사는 거 그렇게 돈 많이 들지 않아요. 대구랑 분위기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올라오면 우리 동네 살면 좋겠다. 나는 취업 준비를 하는 이들에게 서울에 올라오라고, 이왕 온다면 내가 사는 곳 주변으로 오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물귀신보다는 세이렌으로 분류되었으면 한다.
서울에 취업하면 좋겠다는 달콤한 말이니까. 저한테 사실 먼저 올라온 친구도 똑같은 권유를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왜 걔가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혹시나 뭐 아프거나 할 때 가까이 있으면 편할 것 같고 그래도 가끔 저녁 때 뭐 먹고 싶을 때 만날 수 있으면 편할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한복을 입고 있는데 대구에서도 사실 이런 걸 파는 곳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워낙 입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언젠간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회사에도 한복을 입고 다니시는 분이 계셨고 코엑스에서 한복 판매하는 행사를 한 번씩 하고 당연히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뵙고 접할 기회도 많으니까 그때 벼르던 걸 사보자 이렇게 마음 먹기에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 좀 더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자유롭고 재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달콤한 조각 케이크 맛있는 카페, 한적한 동네 산책로, 힘듦을 해소할 수 있는 휴식 장소를 찾는 것이 현대인의 지혜다. 특히 자연이 좋다. 서울에서도 마음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숲이 있다. 누구에게나 숲은 필요하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서울에 자연들이 없었다면 직장인의 오후 수치는 몇 배 이상이었을 거라 장담한다. 서울에는 모든 것이 포화 상태다. 한정된 지역에서 끊임없이 불어나는 사람들과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그보다 더 무서운 직각까지. 동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서울이라는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멀리서 구경했다. 가능하다면 익숙한 대구에서 편안하게 살리라 다짐했다. 같은 서울이긴 하지만 여기 선유도 공원은 또 유난히 공원인데 선유도거든요. 주변에는 한강밖에 없어서 서울 안에 있지만 또 뭔가 떨어져서 하나의 자연이 있는 느낌이어서 유난히 여기에 오면은 공기도 더 좋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좀 정화가 되는 느낌이에요. 처음부터 서울에 오려고 했던 계획은 아니었고요. 제가 대구에 있는 대학교에 나왔는데 저는 익숙하고 편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왕이면 대구에서 계속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마케팅 공부를 하고 싶어서 관련 교육기관들을 찾아봤는데 대구에는 그런 곳이 없더라고요. 관련 일자리도 확실히 거의 90%가 서울에 몰려 있어서 뭐 마케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거기가 종착지일 수밖에 없는 여정이 됐죠. 좀 시끌벅적하고 사람 많고 북적북적대는 이런 서울보다는 고즈넉한 그런 대구가 가끔 떠올라요. 잦은 야근과 병원 방문, 어느새 퇴산날을 생각하면 불안보다 기대가 커졌다. 하루빨리 쉬고 싶었다. 마지막 회식날 직장 동료들에게 제가 너무 동태눈이었죠? 라고 말하자 다들 걱정 많이 했었어요. 표정도 너무 어두워지고 무슨 힘든 일이 있나 하면서 이렇게나 나를 걱정해주던 이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그동안 좀 더 잘해줄걸. 아쉬움이 몰려왔지만 애써 미소를 짓고 짠을 외쳤다. 혼자서 이렇게 뭔가 제대로 아파보는 거는 처음이었어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병가를 내기에는 업무는 그대로 이제 점점 밀려갈 텐데 더 그게 불안해서 이 그냥 불안감을 가질 바에야 차라리 출근을 하자. 혼자 살 때 조금 무섭거나 고독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이러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너무 아프면은 누가 어떻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데서 오는 좀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눈 떠보니 서울, 어쩌다 보니 서울로 상경한 우리들.
한 단계 발전되는 그런 엄마 아빠가 되면서 정말 사랑하고 우리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어. 저출산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 그 속에서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며 다시 오지 못할 시간을 즐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이들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유혜정입니다. 오늘은요, 이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설렘을 갖고 있는 분들을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예비 엄마 아빠입니다. 네, 이 새로 태어날 아가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준비를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특별한 교육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인구보건복지협회입니다. 여긴가 보다. 1961년 대한가족계획협회로 창립해 2006년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는데요. 인구 절벽 시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지원 및 모자 보건 사업 등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죠.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결혼과 출산을 회피하는 청년들을 교육하기도 하는데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에 예비 엄마 아빠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근데 왜 이렇게 모여 계세요? 초보 엄마 아빠를 위한 임신 육아 출산 태교 교육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 아 여기 태교 교실이에요? 그래서 남편분하고 손잡고 오신 거예요? 맞아요. 누가 먼저 오자고 좀 이야기했어요? 이런 게 있다고 말은 했는데 신랑이 적극적으로 그런 거 있으면 당장 가야지 얼른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하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신생아 있죠? 자, 신생아 먼저 속삭이 싸는 연습을 먼저 해볼게요. 속삭이 싸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신생아를 대하는 데 있어 아직은 많이 서툴고 낯선 우리 예비 아빠들. 육아는 엄마 아빠의 몫이잖아요. 진지하게 배우면서 차근차근 익혀갑니다. 뭐니 해도 혼자 하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 하는 수업을 굉장히 원하고 또는 그 효과가 2배, 3배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중점을 부모가 함께 하는 실습형인 수업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용 중에서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신생아 존중돌봄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속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내용을 좀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흔들흔들하면서 손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부드럽게 쓸어내리면서 자 태면 부리면서 괜찮아 좀 해보세요. 괜찮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온전히 엄마 아빠의 손길에 의지해 성장하는 우리 아기. 태교 수업을 통해 이렇게 안전하게 앉는 방법도 배워봅니다. 배울 게 참 많죠. 그러면 될까요? 네. 몇 개월이세요? 혹시? 여기 사모님들보다 더 나오셨네. 신생아 모형으로 연습해 보는 건데도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요. 와 느낌이 어때요? 엄청 밀착돼 있어가지고 안정감도 있고 생각보다 탄탄하게 느끼는 듯한 느낌. 예전에는 아마 굉장히 콧줄에 뚫려서 오는 것처럼 끌려오는 느낌이었다면 요즘의 아빠들은 적극적인 아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수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반응을 하다 보면 이제는 기질상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감동적이다 아니면 울컥하시는 부분도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습을 보면서 예전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느낍니다. 임신은 산모가 온전히 혼자 감내해야 하지만 육아는 부부의 몫이죠. 이렇게 임신 기간을 함께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육아에 큰 힘이 됩니다. 교육을 통해 가지고 너무 진짜 설명해 주시고 강의해 주시는 이 강사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더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모든 산모들은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내가 엄마로서 아기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아기를 잘 낳을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우울증이나 두려움이 있는데 정신과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는 그런 남편이나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신생아 돌보기에 이어 진행된 플라워 태교. 예쁜 것만 봐야 하는 임신 기간, 예쁘고 향기로운 꽃을 보면서 부부가 함께 눈과 코가 즐거운 태교를 해보는데요. 너무
예뻐요. 이거 누구 작품이에요? 같이 만든 작품이에요. 같이 만들었대요. 사이도 좋으시다. 우리 아이도 행복할 것 같은데 이거 플라워 태교하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또 지금 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꽃같이 좀 아름다운 그런 감정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사랑스러운 아가야, 오늘 엄마 아빠는 우리 아가를 생각하며 꽃꽂이를 해봤어. 이렇게 오늘을 기억하는 태교 일기를 쓰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잠시 후 특별한 수업이 이어졌는데요. 너무 무겁거든요, 이거? 잠깐만. 자, 봅시다. 어머, 아니 소장님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만삭체험복이에요. 올 것이 왔네요.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저 왜 이렇게 고소하죠? 뒤에를 손수 일어서세요. 이렇게 어머머머. 왜?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요? 오, 무겁죠? 이게 몇 이게- 킬로 것 같아요, 아빠? 이게 한 10kg는 될 것 같아요. 10kg? 어떻게 10kg가 나올까? 애기랑 양수랑 뭐 기타 등등 10kg가 나올 것 공부한 같아요. 아빠네. 오, 양수라는 일단 단어를 하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엄마의 어떤 지방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8kg에서 10kg의 체험입니다. 막달에 가까워진 산모들의 고충,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아빠도 함께 체험해 보는데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돌아보고 오세요. 그렇죠. 오케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있으면 어디가 좀 불편할까요, 그러면? 팔도 너무 아픈 것 같아요. 팔도 아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배가 바깥으로 나왔지만 이게 안으로 들어갔다 치면 우리의 장기의 어느 부분이 들릴까요? 그죠? 위나 네. 그다음에 신장이나 콩팥이라든가 이런 게 눌리죠. 그죠? 네. 그래서 힘들어요.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순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서 다시 반대쪽으로 눕습니다. 자 이제 그것도 또 어디가 쏠려요 이제? 심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게 좀 쏠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임산부는 임신하게 되면 한쪽 자세로 오랫동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임신했을 때 잘해줘야겠다. 정말 많이 도와주고 집안일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배우는 것만이 좋은 태교는 아닙니다. 하지만 임신 기간에 엄마 아빠는 우리 아이에게 다양한 영향을 주죠. 행복한 태교를 통해 우리 아기와 더 친해지고 가깝게 교감하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교류를 자주 하면서 산전이 잘 받으면서 자기의 문제점을 자기 스스로 개척하는 게 본인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남편. 두 분이 협조해서 애기도 만들었지만 애기도 낳는 거니까 또 애기도 같이 키워야 되니까 남편과 산모가 같이 협조해서 꼭 그 산전진단도 받고 태교도 하고 출산 후에 애기 키우는데 같이 협조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라고 하지만 저는 오늘 이곳에서 인구 행복 시대를 느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가들, 그리고 엄마의 건강 출산 기원하고요. 이 출산의 행복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아가들아, 사랑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엄마 아빠의 특별한 시간. 몸은 힘들고 시간은 부족하고 방법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오질 않을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 아기를 기다리는 시간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랄게요. 경북 최북단에 위치한 곳 영주. 영주를 대표하는 것이 많고 많지만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건 풍기 인삼인데요. 그런데 영주 풍기에 새로운 자랑거리가 생겼습니다. 꿈을 이룬 학생들과 지역민들이 함께한 축하 자리, 지금 만나보시죠. 역사적 인물 많고 자연환경 좋기로 유명한 영주시 풍기읍. 오늘 이곳에 특별한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찾아 나섰습니다. 여느 학교와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이곳은 어떤 학교일까요?
영주 인근의 작은 학교지만 아주 알차고 보람 있는 학교 교육 과정을 잘 실천하고 있는 학교이며, 특히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저희 학교에는 팀워크 최고를 자랑하는 풍기중학교 축구부가 있습니다. 튼튼한 다리, 제대로 갖춘 장비까지 훈련하는 모습도 알차게 진행하는 그들. 당신은 누구? 우리는 풍기중학교 축구부입니다. 학교 통폐합이 심심찮게 논의되는 요즘, 지방학교에서 엘리트 축구는 꿈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풍기중학교 축구부는 그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아주 전통이 있는 팀, 100년도 되는 팀도 있고, 수십 년 되는 팀이 있는데, 저희 학교도 1975년에 창단되었고, 지금까지 올해까지 49년째입니다. 선수가 부족해 한때 존폐 위기까지 갔던 풍기중학교 축구부. 시설 보강, 외부 선수 영입으로 생기를 불어넣었는데요. 현재 선수층 다수가 타 지역 학생인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집도 가깝고 여기 공기가 너무 좋고 제가 처음으로 여기서 국가대표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기가 더 잘할 것 같고 가능성이 여기가 제일 높은 것 같아서 여기 왔습니다. 환경도 너무 좋고 공기도 너무 좋고 운동장 시설도 너무 좋아가지고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덕분에 지역에 몇 안 되는 엘리트 축구부로 등극. 다양한 대회 출전을 통해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이를 유지하기 위해 우여곡절도 참 많았습니다. 감독이 3번 교체되는 과정을 겪었는데, 외부 숙소를 사용할 때는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자기도 하고 불침번도 쓰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이들이 좀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 교직원들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선수층도 다지고 코치진과 선생님의 노력을 더해 새롭게 도전에 나선 축구부. 우승과 거리가 멀던 어느 작은 학교 축구부가 전국대회에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주관하에 제천에서 전국 중등 축구 대회로 매년 그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결승전이 최고 기억에 남고요. 더 힘든 거는 우리 선수들이 스쿼드가 총 14명으로 대회를 치렀는데, 또 결승전에 2명이 못 뛰면서 리조브 하나 갖고 연장전까지 했다는 게 많이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결승까지 오른 풍기중학교. 잦은 지도자 변경, 확실한 성과가 없던 대회들. 위태롭기만 하던 축구부가 드디어 빛을 발했는데요. 축구부 창단 49년 만의 쾌거. 전국대회 우승은 선수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예선 때 골 못 넣어서 좀 슬프고 아쉬웠는데 결승 때 골 넣어서 그 기분이 다 사라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긴장했는데 형들이 계속 자신감 있게 하라고 했는데 그 형들이 앞에서 잘 싸워줘가지고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분은 좀 어땠어요? 네, 그냥 하늘이 날 것 같았어요. 빠듯한 일정, 정신없이 진행되는 대회 속 승리에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상에 아쉬워하는 선수도 있기 마련. 부상당한 선수는 대회가 끝난 후에도 걱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처음 당했을 때 그 앞으로의 남은 대회들을 못 뛸까봐 막 걱정되고 막 무서웠습니다. 복귀 처음 했을 때는 남들보다 많이 좀 뒤쳐져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2-3배 더 노력해서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귀해서 또 친구들을 따라가야 되니까 친구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선수가 되려고 노력할 겁니다. 대회 우승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이었던 순간. 오늘은 그날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뜻깊은 자리가 열렸습니다. 풍기중학교 축구부가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주신 감독님, 코치님, 저희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 마지막으로 힘들게 뒷바라지 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승 축하 자리에 상을 빼놓을 순 없죠. 각종 상을 휩쓴 선수들. 여기에 대회 우승까지 더해져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상 받을 줄 몰랐는데 감독님, 코치님이 그 상을 주셔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감독님, 코치님한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받을 줄 몰랐는데 받아서 너무 기쁘고 상 받은 만큼 더 노력해가지고
더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전국 대회를 제패한 학생들을 위해 특별 이벤트를 준비한 모양인데요. 저희 직업 우승 축하 퍼레이드 합니다. 전국대회 우승이 학교 행사로만 끝낼 순 없겠죠. 영주시 축구협회와 지역민들이 나서 축구부 학생들을 위한 우승 퍼레이드를 기획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고 애들이 살아가는데 선수 생활을 하든 또 선수가 되든 안 되든 커가는데 큰 자양분이 되고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를 어렵지만 만들어 보려고 애써서 오늘 기획하게 되었어요. 평소 스포츠 꿈나무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던 영주시 축구협회. 지역의 뜻있는 사람들과 힘을 모아 퍼레이드를 기획했습니다. 덕분에 축구부 학생들은 우승의 여운을 즐겨서 좋고 지역 주민들은 축하를 같이 나눌 수 있어 즐거운 하루가 됐습니다. 이 시골 학교에서 우승할 수 있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대단한 것 같아요. 화이팅! 아주 기분이 뿌듯하고 풍기가 자랑스럽고 참 기분이 아주 날아갈 것이 좋습니다. 지방에 산다는 걸 장점으로 바꾼 학교가 있습니다. 축구를 위해 찾아오고 선수들을 위해 노력하는 풍기중학교. 아이들의 꿈도 새롭게 자라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돼가지고 국가에 이름을 남기겠습니다. 저는 커서 대한민국을 빛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 앞으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화이팅! 풍기중학교 축구부 화이팅! OECD 국가 중 소상공인 비율 1위. 대한민국 소상공인 약 800만 시대. 반짝이는 창의력으로 만드는 나만의 브랜드. 골목 상권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라이콘.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라이콘 몰라요. 소상공인인데 장사스럽지 않고 사업자스러운 이런 분위기 아닐까 싶네요. 소상공인인데도 소상공인이라지만 또 뭐 규모가 큰 돈을 잘 버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라이콘은요, 라이프와 로컬에서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뜻합니다. 오늘부터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만나볼 텐데요. 아이디어 하나로 세계 시장까지 개척한 열혈 청춘, 그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김해의 한 대학에 있는 사무실. 회의를 들어보면 제품이 보인다? 덥고 습하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얼굴에서. 이게 실제로는 이게 접착력이 있고 쿨링감이 엄청 강한데 근데 이게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할까 해서 이제 귀에 거는 걸 만든 거지. 역대급 더위를 느꼈던 올 여름만큼 뜨거운 매출을 올린 이곳은 자외선 차단 제품 전문 회사. 제가 이 제품을 처음 출시할 때만 해도 골프 패치라는 말이나 자외선 차단 패치라는 말은 없었던 단어예요. 지금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이디어를 접목한 자외선 차단 아이템들을 개발해서 제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중소기업도 다녀보고 협회도 다녀보면서 취미생활로 운동도 하면서 글쓰기도 같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모든 회사 생활과 취미들이 다 접목이 돼서 제게 경험이 되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현실은 직원 한 명과 함께 발로 뛰어야 했습니다. 겨울 마스크나 많은 자본이나 어떤 많은 인력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한 건 아니었어요. 제 아이디어에 그런 것들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찾으면서 이 회사를 성장을 시켰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제품 제작부터 진입 장벽은 꽤 높았습니다. 하지만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기술 협약과 자문을 통해 더욱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처음에 명함 한 장 들고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쫓아다녔을 때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이것을 정말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현실 앞에 조금 어려움을 느꼈었는데요. 제품을 쓰시고 꼭 필요했던 제품인데 이제서 만들어 주셨다,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살면서 느꼈던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제품이 출시되려면 직원과 가족, 체험단 등 기본 30회 이상의 테스트를 거쳐야 하고 제품 출시 후에는 고객 리뷰에 집중하는 것이 철칙. 특히 불만 사항에 무게를 둔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피부가 약해서 제 피부에 필요한 제품을 만들고 싶었던 그 욕구에서 시작한 아이디어가 제품이 됐어요. 근데 그 제품은 저의 아이디어에서 머무른 이 회사의 한계가 아니라 지금은 많은 고객들을 얻게 돼서 그분들이 주시는 모든 불평, 불만이 저한테는 타 아이디어가 됩니다. 이후 직원 1명으로 시작했던 회사는 20명이 넘는 곳으로 성장했고 경남을 중심으로 수도권까지 사업체를 확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오디션 참가가 주요했습니다.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오디션이 강한 소상공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강한 소상공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실 주변 지인께서 추천해 주셔서 알게 됐는데 그때 지원을 하게 되면서 사실 글로벌로도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얻었습니다. 컨설팅이나 특허나 어려운 것들도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들도 있고 저 혼자만 성장할 수 없다는 걸 사업을 하면서 절실히 느끼고 있고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골프 배치 기술을 바탕으로 4년간 지속적인 대학의 R&D 자금 지원과 대학가의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 고도화로 패치 제품 개발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있으며 기술 경쟁력 있는 전문화된 패치 제품을 계속 대학과 협업하여 개발하면서 골프 패치 전문 기업으로 육성시킬 것입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4년, 10배 이상 증가한 수출 실적, 기술력을 뒷받침해주는 각종 특허 출원이 그간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자외선 차단 패치에 관련된 원단과 하이드로겔을 결합하는 특허를 직접 냈고요. 상표부터 특허까지 개수로 따지면 사실 지금 벌써 20건이 넘는데요. 이 제품은 물속에서 쓰실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고요. 자, 한번 보세요. 짜잔! 이렇게 하시면 99% 자외선 차단이 되기 때문에 물속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외선 차단 패치입니다. 똑똑한 기술 개발 덕분에 올 추석 연휴를 맞아 전 직원이 포장 작업에 투입됐고 처음으로 모델과 제품 촬영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각도로 이런 장점이 드러나게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고 제품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컷을 잘 집어드려야 되는 게 포인트라서 촬영이 시작됨과 끝날 때까지 계속 같이 해야 됩니다. 실제로 팔에 착용하는 제품은 탄성이 있고 잘 티가 나지 않는 예쁜 제품 이렇게 얘기했을 때 탄성이 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클로즈업으로 찍는다든지 아니면 얼굴에 부착하는 경우 얼굴에 잘 부착된 모습을 클로즈업으로 찍어주는 등 특징이 잘 보여지는 그런 영상을 꼭 담겼으면 좋겠어요. 경남에서 서울까지 달리는 전천후 이지혜 대표. 빼곡한 일정표에서 그녀의 꿈이 그대로 보입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는 이런 순간들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앞으로 가는 길이 지금 잘 하고 있다라는 칭찬으로 들려지는데요.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선구자다. 아이디어 뱅크다. 뭘로 하면 좋을까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소기업에서 협회, 협회에서 사업까지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고 저는 앞으로도 제가 눈을 감는 날까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이런 도전 그리고 에너지를 좋은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생각으로만 갖고 있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시간. 끊임없는 도전이 만들어내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됩니다.